앞으로 4.25 사업 후속 위성 및 초소형 위성 체계가 발사되면 북한 전 지역을 일일 수십 회 감시하여 도발 억제 및 유사시 즉각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각 분야의 성과를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K방산에 대해서 석종건 방사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방산이 이번 정부 들어서 정말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정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폴란드 무기 수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22년에 폴란드와 440억 달러 규모 총괄 계약을 했고 이후에는 뭐 신속하게 무기를 공급을 하면서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먼저 폴란드 방산 협력에 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한국과 폴란드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20세기를 전후하여 외세 침략을 이겨낸 역사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2013년부터 한국과 폴란드는 방산 협력을 시작하였고 2022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발발 이후 폴란드 정부는 자국 안보를 위해 신속한 무기 체계 획득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한국과 폴란드는 2022년 7월 440억 불 규모의 총괄 계약을 체결하였고 약 123억 불 규모의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네. 방사청은 신속한 납품을 위해 군과 업체 등 관련 기관과 함께 무기 체계별 원팀을 구성하여 현안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계약 체결 후 약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약 4개월, 그리고 FA-50 경공격기는 약 11개월, 천무 다련장 로켓은 10개월 만에 초도 납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폴란드 국방부 차관, 국유재산부 차관 등 방한단이 얼마 전에 왔었는데 한국 기업의 신속한 납품에 매우 놀랐으며 또한 만족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4월 25일 목요일에 천무 2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계약은 23년 말 폴란드 신정부 수립 이후 첫 계약으로서 신정부도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 양국 간 협력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폴란드와 총결 계약된 사항 외에도 잠수함, 또 탄약 생산 플랜트 등 다양한 추가 협력 사업 진출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으로서 글로벌 4대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서 폴란드는 물론 다양한 국가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 방위산업 수출이 다른 분야와 다른 것이 단순히 한 번 수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유지 보수라든가 무기 관리를 또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더 우리로서도 더 좋은 분야인 것 같은데요. 폴란드 수출 이후에 후속 지원 체계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무기 체계는 길게는 3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며 또 정비와 유지 보수가 원활하지 않으면 가동률이 저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우수한 무기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고 확보 이후에 후속 군수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차를 100대 보유하더라도 가동률이 50%에 불과하면 50대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물론 수출국을 대상으로 무기 체계의 일회성 판매에 그치지 않고 후속 군수 지원까지 체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업체는 무기체계 수출 시 보증 기간 동안에는 현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장비, 인력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보증 기간 이후에도 원활한 군수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전 심화 교육, 현지 기술 지원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 무기 체계를 장기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고 일례로 육군의 탄약 취급 전문가를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육군 종합군수학교와 정비창에 폴란드 관계자를 초청하여 우리의 군수 지원 체계에 대해 직접 보고 체험하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폴란드에 인력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으로
폴란드 군의 요구에 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련장 로켓은 2차 이행 계약을 통해서 폴란드형 형상으로 개발될 예정이며 일부 무기 체계는 현지 생산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폴란드와의 협력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폴란드와 공동 수출 방식을 포함하여 유럽 내 추가 수출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호주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호주에는 지난해에 3조 원 규모 레드백 장갑차 수출이 성사가 됐는데 이것은 사실 지상무기 강국인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따낸 또 대단한 성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한국은 지상 장비 강자인 독일의 라인메탈사의 장갑차 링스를 제치고 작년 12월 총 3조 원대 규모의 레드백 장갑차 129대 수출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 수출 배경에는 한국의 장갑차가 우수한 성능의 호주 맞춤형 장비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우리 군의 소유 없이 호주 시장 진출을 위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최초의 수출용 장비로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호주 육군의 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호주 수출 시 강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레드백 장갑차와 독일 장갑차 링스는 2019년 9월 최종 경쟁 후보로 선정되어 호주 현지에서 시험 평가를 거쳤습니다. 이때 레드백 장갑차는 호주의 험난한 작전 운영 환경에서 월등한 성능이 확인되었으며 우리 업체는 평가 과정에서 호주군의 요구사항에 밀착 지원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였고 그 결과 독일 무기를 제치고 최종 계약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무기체계의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방산협력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호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무기 체계들이 노후화되면서 이제 교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블루오션으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인태 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파트너 국가이기도 하고요. 방산 수출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오늘 또 특히 한호주 2+2 회담도 열립니다. 호주와의 방산 협력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과 호주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서 매년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호주에 2021년 K9 자주포 수출에 이어 작년 레드백 장갑차를 수출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수출 분야를 다변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호주는 자국 안보 강화와 영내 유사 입장국 간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호주 정부의 기조를 반영하여 수출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양국 간 방산협력은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양국 간 호혜적이고 장기적인 협력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방산협력을 강화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호주는 최근 노후화된 호위함을 대체하기 위한 신규 함정 획득 계획을 세워 한국 조선업체도 그 후보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해상 지상 타격과 대공 방어 및 호위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 다목적 호위함 11척을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에는 우리나라의 대구급 호위함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부는 업체와 협력하여 한국 함정의 우수한 기술력을 홍보하여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요. 최근에 이제 북한 핵과 또 미사일 위협이 점점 고도화하면서 우리의 대응, 삼축 체계에 대한 또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킬체인, KAMD, KMPR 이 세 가지가 될 텐데 주요 핵심 무기 체계 개발 현황 그리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 어떤 지원하고 계신지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안보 위협에 대한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형 삼축 체계 핵심 전력의 증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밀 타격 능력 확충을 위해 작년 말에 F-35A 스텔스 전투기의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올 4월에는 장보고 3 배치원 잠수함 3번함인
신체 오함을 해군에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전력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의 개발이 올해 전반기 내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량 응징보복 체계의 고위력 초정밀 장사정화를 위해 230mm급 다련장 천무의 3차 양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삼축 체계의 기반 전력으로서 감시 정찰 능력 확보를 위해 군 정찰 위성 1, 2호기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앞으로 신속한 징후 감시와 조기 공보를 위한 초소형 위성 체계 등 다량의 후속 위성들을 추가로 발사할 계획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삼축 체계의 획기적인 강화를 위한 신속하고 압도적인 전력화 구현을 올해 핵심 추진 과제로 정하였습니다. 예. 23년 대비 12% 증가한 약 6조 8천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와 첨단 기술을 과감히 무기체계에 적용하기 위한 획득 절차 혁신도 유관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더욱 가속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감시 정찰 역량의 핵심 자산이라고 했습니다. 군 정찰 위성 1호기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는데 이 발사 성공의 성과와 또 의미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북한 전 지역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능력 구비가 최우선입니다. 우리 군은 첨단 정찰기와 고고도 무인기 HUAV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통해 정찰을 수행하고 있으나 중심 지역 정찰은 다소 제한이 되어 미군과의 협조된 작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독자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군 정찰 위성 1호기를 작년 12월 발사함으로써 우리의 필요에 따라 원하는 장소를 정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1호 위성은 전자 광학과 적외선 장비를 탑재한 위성으로 가시광선을 활용해 지상의 영상을 직접 촬영하여 영상의 시인성과 가독성이 매우 뛰어나며 온도차에 따라 구분되는 적외선 검출 센서를 이용하여 야간에도 영상 획득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감시 정찰 자산의 핵심 전력인 군 정찰 위성 확보로 중심 지역, 전략 표적 도발 징후 감시를 통한 킬체인 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안보 영역이 우주로 확장되고 있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 우주력 강화 및 국내 위성 개발 헤리티지 축적을 통한 우주 강국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1호기에 이어서 군 정찰 위성 2호기도 또 성공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이번 2호기에는 특히 영상 레이더가 탑재가 돼서 또 관심을 끄는데요. 이 전천후 감시가 가능하다고요? 예.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 위성 2호기는 우리 기술로 제작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상 레이더, 즉 SAR을 탑재하여 초고 해상 영상 촬영, 주야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위임무 수행이 가능한 위성입니다. 이로써 우리 군은 기존의 항공정찰 자산의 제한사항을 극복한 감시정찰 역량을 확보하였고 증강된 감시 능력을 통해 한국형 삼축체계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정찰 위성 1호기와 향후 발사될 위성들과 함께 군집 위성으로 개발 및 운영되어 국내 우주산업 및 인프라 증대와 우주 분야 인력 보강 및 유입에 따른 국가적 우주인재 풀 확장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어서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 관련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노후 기종들이 될 텐데요. F4이나 F5 대체할 차세대 전투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초음속 비행에 또 성공을 했고 올해부터는 양산도 된다고요. 지난 3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초 양산 계획안을 승인받은 이후에 올해 중 최초 양산 계약 체결을 위해 업체와 양산 사업 계획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면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연내 양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은 국민의 관심과 많은 분들의 노력에 부응하고자 지난해 첫 초음속 비행 및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성공에서부터 비행 시험이 본격화되는 올해 고난도 시험인 고받음각 비행,
최초 공중급유 시험 성공에 이르기까지 순조로운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아있는 주요 비행 시험은 A사 레이더와 연동한 공대공 무장 유도 발사 비행 시험과 전자전 시험 등이 있으며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KF-21이 계획된 주요 시험을 하나씩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방기술에 대한 자긍심과 함께 개발 성공에 대한 기대가 큰 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KF-21 개발 성공은 물론 안보 대비 태세를 위해 적기의 전투기가 양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순조로운 개발에 이어서 양산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방사청이 무기 체계 신속한 전략화를 위해서 신속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신속 시범 사업은 민간의 신기술을 국방 분야에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존 무기 체계 획득은 복잡한 절차로 인해 10년 이상 장기간 소요된다는 비판이 대내적으로 있었습니다. 신속 시범 사업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획득 기간을 절반 이상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속 시범 사업은 민간 기업의 신기술 적용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합참, 각군, 방사청, 국가연 등 전문가 합동 검토를 거쳐서 불과 3, 4개월 만에 대상 사업을 선정합니다. 이후 2년 이내 기간 동안 신속한 연구 개발을 통해 시제품을 제작하며 군이 직접 사용해보고 군사적 활용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실제 전력화까지 빠르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첫 보행 로봇인 대테러 작전용 다족 보행 로봇, 그리고 민간 상용 위성을 활용한 상용 저궤도 위성 기반 통신 체계 등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활약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료된 사업 중 6개 사업이 실제 전력화를 진행 중에 있고 4개 사업을 대상으로 전력화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속 전력화 측면에서 곧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러한 계획들은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 속도가 안 보인 시대에 무기체계 신속 전력화, 또 민간 기술의 국방 분야 진입 통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또 방위사업청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첨단 방위산업 뒷받침을 위한 중소방산업체 육성 그리고 지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관련 정책과 또 그동안의 성과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작년에 2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듯이 방위사업청은 국정과제인 방위산업의 첨단 산업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사청은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무기체계의 신속한 개발 및 전력화와 K방산 수출 증대를 목표로 우주, 반도체, 드론, AI, 로봇 등 국방 첨단 전략 산업 분야에서 기술 개발 지원, 자금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이 세계 인류의 방산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방 첨단 전략 산업 분야의 우수한 중소기업 발굴을 위해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AI 반도체 등 기술 개발 지원과 해외 바이어 매칭, 방산혁신펀드 투자 유치 성공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고 K방산 수출 선순환을 위한 기초 체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또 이 변화하는 미래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첨단 무기체계 개발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AI나 유무인 복합체계, 또 드론 등 분야에도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예, 국방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된 드론, AI 관련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에서도 중요성이 부각되는 만큼 방위사업청도 이와 관련된 무기체계 획득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추진하는 몇 가지 사업으로, 첫째는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이 있습니다. 흔히 이제 군에서 운용하는 무인기라 하면 미국의 글로벌 호크 정찰기를 많이 떠올리지만, 우리도 연구 개발하여 전력화하는 것이 바로 이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MUAV입니다. 이 무인기가 실제 작전에 투입된다면
다른 나라에서 도입한 장비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군 자체적인 정찰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으로 자율주행의 경우 전기차를 기반으로 한 미래 자동차의 기본적인 발전 방향이라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목적 무인 차량 사업은 무기체계에도 자율주행 개념을 도입하여 정찰, 수색, 화력 지원 등 사람의 역할을 보조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무인 차량을 도입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된다면 미래 전장 환경에서 우리 병력의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방위 사업 분야 지난 2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석정권 방위사업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